자, 두 번째 타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객관세법 수업을 하면서 또 세법 교재를 오래 썼죠. 개론서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들도 많이 하고 중간에 한 7, 8월 뭐 7, 8월 때까지는 계산편 수업은 뭐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쪽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뭐 굳이 계산편 수업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직언을 했죠. 근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완성을 못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온 제 인생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제가 어떤 것에든 도전하는데 뭐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포도 꽤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법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계산편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또 뭐 세무회계 이야기를 전태해요. 근데 세무회계까지는 좀 그렇고요. 문제 이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갈게요. 교재 46페이지 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이론적으로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강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론 정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계산 문제 가서 억지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좋은 선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푸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6번은 사실은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6번을 또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무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 읽어보면서 시작할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을 하는 내역법인 주식회사 A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18기 사업연도에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18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작성하게 했을 경우에 이 같은 세무조정이 18기 각 사람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오른 것은 역시 그러면 그죠? 자,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을 역시 따진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산조정 항목과 그죠? 차감조정 항목에 대해서 그죠? 차감조정 항목에 대해서 전체를 뭐 해보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라.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산조정 항목과 차감조정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역시 손익귀속 시기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의 손익귀속 시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가라. 그런 문제가 뭐예요? 6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별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구분, 그죠? 자,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면, 뭐, 세무조정 또는 근거나, 그죠? 계산 내역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죠?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료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자, 배당금 수익이 나왔답니다. 근데 배당금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건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뭐 했어요? 자, B의 자녀재산의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녀재산 분배로 인해서 혹시 자, 의제배당의 귀속 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까? 것인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귀속 시기는 그죠?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까? 그래서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귀속시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자, 2019년도 귀속분입니까? 자녀재산 확정일은 2020년도 분입니까? 2020년입니다. 그럼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당년도에 뭘 했다면 그죠? 자,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그죠? 해야 되겠죠? 그럼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간다면 배당금 수익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입금 불산이익 시 자, 당연히 뭐가 돼요? 배당금 수익 시 배당금 수익 얼마? 그죠? 100만 원 시 자, 마이너스 6억 이렇게 처리를 좀
채워놓으면 되겠네. 그치?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급비용 100만 원을 처리한 후 시, 자, 지출 후 2년 처리한 접대비가 있답니다. 자, 보시죠. 자, 접대비가 존재를 했네요. 그죠? 접대비 성급분입니다. 그럼 접대비의 귀속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그죠?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접대 행위가, 그죠? 행위가 뭐, 그죠? 발생한 날이다. 그치? 발생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된다. 그러면, 자, 자료를 통해서 봅시다. 접대비 지출일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결산상 손비 계상일은 2020년 1월 30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귀속 시기는 2019년이 되니까 성급 접대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를 줘야 될까요? 손금산이익시. 자, 뭐 선급 접대비익시, 접대비익시 얼마가 나왔나요? 그죠? 자, 얼마씩 100만 원이 또 똑같이 잘 줬네요. 세무사 문제 맞죠? 아, 회계사 문제인가요? 세무사 문제네요. 100만 원 또, 그죠? 자, 그죠? 성급접대비니까 당연히, 그죠? 송금사님인가요? 마이너스 뭐 이렇게 소득 처분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3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자, 보시죠. 기부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현금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일이 속하는 것이 3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서 그죠? 파악을 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죠? 근데 지출일은 언제가 될까? 어음의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 결제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수표의 경우는 교부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음의 경우에 결제일이 됐으니까 언제 기속이 됐어요? 그죠? 2020년 기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손금불산이 그죠? 자, 뭐가 돼 있어요? 성급 기부금이 될 겁니다. 그치? 자, 얼마가 됐나요? 100만 원이 됐나요? 그죠? 100만 원, 그치? 유보 이렇게 처분하면 되겠네. 100만 원, 그죠? 유보 처분하면 되겠네. 이게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영업의 수익으로 뭐가 돼 있다는가?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처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죠? 상품 등 외의 양도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상품 등 그죠? 외의 양도의 경우에는 귀속 시기가 언제가 되는가? 그죠? 자, 다음 중 빠른 날이 되겠죠. 그죠? 귀속 시기는 빠른 날이다. 그치? 빠른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 대금청산일,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일의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지. 그럼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일의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니까. 그치? 사용 수익일이 언제가 됐어? 2019년 12월 31일이 됐네요. 그럼 2019년 기속이 되겠어요. 근데 2019년도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세무조항상은 없겠네. 그러면 여기서 합계를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내보세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 됐으니까 총 마이너스 100만 원이 뭐가 됐습니까?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이 됐네. 끝.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제는 문제 7번 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 내용을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한번 가시죠.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법인세법상 주권상장 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2019년 자료이다. 각 거래에 대해서 제5기에 단기에 세무조정에서 발생한 유보 합계와 마이너스 유보 합계액을 구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럼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세무조정에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자, 한번 갑시다. 근거 및 계산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근거 및 계산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죠? 자, 뭐를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의 합계액에 대한 결과치를 그죠?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 첫 번째 갑시다. 주식회사인 2019년 2,800만 원 취득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식회사 B를 제5기 말에 공정가치인 얼마로 그죠? 2천만 원 평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자, 그죠? 그럼 첫 번째에서 그죠?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의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당연히 얘네들은 포괄
손익으로 계산이 됐겠죠. 그러면 당연히 동시 세무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송금산이 역시 자 그죠 매도 가능 조건 평가손실 그죠 평가손실 얼마가 됐어요? 800만 원이 됐겠죠. 그죠 800만 원 역시 800만 원 기타로 그죠 먼저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항상 뭐가 됩니까? 취득가액이 그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뭐하지 않으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취득가액을 가지고 그죠 취득가액으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당연히 송금 불산입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까 또는 입금산입이라고 해도 뭐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입금산입 역시 자 매도 가능 증권 그죠 가능 증권 얼마 그죠 800만 원 그죠 유보 이렇게 처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역시 소득 금액이 아니라 유보 마이너스 유보에 미치는 결과는 유보나 그죠 또는 마이너스 유보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뭐 플러스 800만 원이 생겼네요. 됐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겼다? 플러스 800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결론 하나 내놓고 하시면 되겠네. 2번 가서 정리합시다. 주식회사에는 2019년 10월 1일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700만 원 취득한 회사채를 그지 다음과 같이 뭐 했대요 그죠 회계 처리했답니다. 당연히 뭐 그죠 700만 원 돼서 평가가 900만 원 됐나 보죠. 그죠? 그럼 당연히 그죠?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에도 무조건 뭐가 됩니까? 취득가액을 그죠? 증권에 대한 그치? 내용이 됩니다. 그럼 세무조정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가 이루어졌나? 오케이. 그치?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가액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항상 취득가액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의 자산부채 평가는 항상 취득가액 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증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 송금산입 가야 되겠죠. 세무조정하는 선금산입 그죠? 자, 뭐 그죠? 만기 그지? 보유 증권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00만 원 그지?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과치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됐네요. 그죠? 쉽죠? 자, 세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자, 주식회사에는 2019년 초 의결권인 주식 30%를 6천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오케이? 지분법 적용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봤을까요? 주식 취득일 현재 뒤에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은 2억이고 순자산 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했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말했대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치? 처리를 했답니다. 그럼 뭐였어? 지분법 평가 이익 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어떻게 될까? 그죠? 취득원가 그대로 얼마? 6천만 원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상계된 금액이 존재할까요? 세무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치는 전부 다 똑같다는가?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지분법 적용. 그죠? 투자 주식에 대한 내용이 됐네요. 그죠? 세무조정을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감소가 있었으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입금산입. 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투자 주식의 감소분을 다시 픽업해서 취득원가로 돌려야 되니까 얼마? 300만 원. 그죠? 당연히 뭐가 됐을까? 플러스 유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 평가 시에 보세요. 자, 뭐를 써야 돼요? 그죠? 그죠? 자산가액을 증가시켰어요. 지분법 이익을 보고했죠. 그래서 그죠? 자, 투자 주식의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얼마가 됐나요? 500만 원이 되지 않았나요? 그죠? 자, 500만 원 역시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순액은 얼마가 나왔나? 그죠? 자 총액으로 따지면 역시 총액을 따지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의 합계액이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는 플러스 300만 원이 나왔고 그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다는가? 5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800만 원 더하기 얼마나? 300만 원은 플러스 유보는 1100만 원이 됐고요. 그죠? 자 마이너스 유보로 가야 될 상황은 얼마가 됐습니까? 그죠? 두 개를 합하게 되면 700만 원이 됐네요. 그래서 1100만 원 그죠? 마이너스 7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지?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네요. 그죠? 2017년도 문제입니다. 그지?
자, 갑시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법인 주식회사의 제17기 세무조정 관련된 자료이다. 역시. 자, 제시된 자료 외에 추가적 사항은 없답니다. 그러면 17기의 세무조정 관련된, 그죠? 관련된 뭐를 보고, 자료를 보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다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구분 먼저 하고 늘 했던 것처럼 그죠? 구분 먼저 하고 근거 및 계산 내역 보고 그죠? 계산 내역들 역시 필요하다면 보고 그죠? 결과치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의 얼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그치? 순액으로 표현한 거 그죠? 세무조정 관련 자료를 통해서 뭐를 뽑으라는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을 그죠? 조정 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요. 또 하나 뭐 있다는가? 그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세, 그죠? 자본금과 뭐에 적립금, 그지? 조정 명세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그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따져야 될까?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내용도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 얼표에 미치는 영향들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갑시다. 자, 이거는 세무조정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세무조정 관련된 자료예요. 그죠?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뭐라는가?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시죠. 첫 번째 뭐 있나요? 그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있네요. 자산 수증 이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장부상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한 금액이 얼마? 450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에 과소계산분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 세무조정 한번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뭐가 될까? 입금산이익 역시 당연히 유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한다면 입금산이익, 그죠? 자산 수증 이익, 역시 100만원, 그치? 100만원 당연히 유보가 되겠네. 오케이? 자산가액의 증가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2번 자료 가서 정리합시다. 나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갈게요. 자, 부가세 매출세액을 장부상 수익 처리한 금액이 있답니다. 당연히 뭐가 됐어요? 부가세 매출세액이 됐네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국가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됐을까? 자산이 과하되게 상된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송금산이익 동시에 처리하면 되겠네. 송금산이익 역시 부가가치세 역시 예수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 얼마가 됐나요? 50만 원인가요? 그죠? 50만 원. 그죠? 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를 좀 해놓으면 그죠? 될 내용이네. 3번. 잉여금 처분 결의에 속하는 단기 귀속, 그죠? 배당 수익 금액으로 단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못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그죠? 배당금 수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 항상 뭐를 고려해야 돼요? 그죠? 총액에 대해서는 그죠? 배당금 수익으로 입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가? 그럼 잉여금 처분 결의됐으니까 입금 산입 얼마? 그죠? 자,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얼마?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씩 당연히 유보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다?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역시 처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2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이 아니라요. 그죠? 200만 원이 됐네요. 그리고 자, 입금 불산입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가 되겠죠. 그죠? 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역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사항으로 얼마가 있나? 60만 원.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하면 되겠네. 됐죠? 끝. 그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자료 가서 정리합시다. 단기 이익 처분으로 임원과 사용인에게 서면약정에서 지급한 성과배분 금액이 있답니다. 자, 보시죠. 성과배분 상여금은 이익 처분에 의한 원칙이죠. 성과배분 상여금은 현재는 뭐가 되지 않는가? 신고조정에 의해서도 송금 산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무조정상은 조정상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마번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네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5번입니다.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어디에서는 정리하지 않나요? 자,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그죠? 전혀 영향이 없다. 대신 어디서 과세표준과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죠?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뭐라 하게 됩니까? 그죠? 계산서에서 고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끝. 그죠? 자, 봐. 전계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단계 환급이 됐답니다. 그때 항상 그죠? 전계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뭐가 있나요? 그죠? 재산세 환급액이 존재할 거예요. 전계 세무조정이 똑바로 이루어졌으니까. 재산세 환급액에 대해서 당연히 수익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해서 전계 세무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무 조정사항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정사항은 딱 이 세 개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면 자, 그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됐을까? 플러스, 그지? 또 플러스, 그지? 자, 260만원, 360만원이 됐겠네요. 그죠? 자, 맞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얼마를, 그지? 맞죠? 그죠? 아, 입금 불산입이 됐네요. 그죠? 입금 산입이 아니라, 그럼 200 플러스, 그지? 얼마가 됐나? 100, 그지? 그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그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은, 그죠? 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 보도록 합시다. 얼마? 자, 100만원. 그죠? 마이너스 50만원. 그죠? 순서 들어갑니다. 플러스 200만원. 그지? 마이너스 60만원.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200만원. 그죠? 190만원이 됐죠? 맞죠? 그죠? 190만원이 됐을 것이고. 그죠? 두 번째, 그지? 어디에? 그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그죠?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가? 보세요. 자, 얼마? 그죠? 유보. 그죠? 자, 얼마가 됐나? 200만원이 됐겠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맞죠? 자, 100만원. 그죠? 자, 100만원. 그죠? 하나씩 합시다. 그지? 마이너스 50만원. 그죠? 플러스 200만원이 됐네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됐어요? 250만원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250만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은 190만원. 그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미치는 영향은 250만원이 됐네. 끝.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푸셔야 될 8번 문제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계산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논리입니다. 이렇게 잘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그죠? 9번 문제 풀고요. 이 부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할 거예요. 자, 제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문제는 다 풀어드렸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지 한 80% 푼다고 하는데 맨날 수업하면 맨날 그래? 그런 거 다 풀어. 그죠? 뭐 제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 저도 뭐 문제를 풀면 오기가 있어서요. 다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문제 9번 가서 혹시 마지막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9번 가보세요. 자, 가시죠. 법인세법상 영리대법인 주식회사 A에 발생한 16개에 발생한 각 사항들에 대한 법인세법상 적법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 16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을표 기말잔액에 들어갈 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 정기 이전에 세무조정은 똑바로 됐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을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치? 자, 크게 한 5개 정도의 셀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합시다. 첫 번째 뭐 있나요? 과목이 나오겠죠. 그죠? 두 번째 뭐가 나오나요? 기초잔액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기초가 나올 것이고, 그죠? 단기 감소가 나올 것이고, 또 증가가 나올 것이고, 또 기말잔액이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단기에 사업용 토지를 취득했답니다. 취득세 400만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만원을 포함해서 재무생태표상 장부가에게 계상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토지 취득 시 토지로 인한 부분이 과대 계상이 됐겠죠. 그러면 자, 기초잔액은 토지는 없었네요. 그죠? 자, 얼마가 됐나요? 감소도 없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가산세 얼마가 100만 원이 역시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잔액은 얼마? 그지? 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네요. 그죠? 왜냐면 세무조정을 한다면 여기서 1번 세무조정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번 세무조정은 뭐 그죠? 송금산입 가야 되겠죠. 왜? 토지의 과대가 됐으니까. 송금산입 토지의 그죠? 과대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 100만 원 혹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정하면 끝난 내용이 되니까.
자, 2번 자료 가서 그지? 정리하면서 동시에 자본과 정기금 적용해서 표를 만들어 봅시다. 자, 기초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단기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단기 말 대손 충당과 상계 처리를 했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를 했답니다. 근데 상계 매출 채권 300만 원, 그지? 회수 노력을 했으나 정기의 소멸시효가 완성을 했답니다. 그러면 정기 세무조정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자, 봅시다. 뭐가 됩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뭐가 됩니까? 그죠? 대손금입니다. 그치? 자, 뭐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죠? 그 완성된 사업연도에, 완성된 뭐가, 사업연도에 뭐가 되는 거야? 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강제 신고조정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강제 신고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기에 세무조정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뭐죠? 자, 손금산이, 그죠? 자, 대손금 얼마? 그죠? 300만 원, 그치? 그죠?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야 될까요? 오케이? 근데 자, 이걸 가지고 단기로 끌어와야 될 겁니다. 그럼 기초잔액으로 정기에 가야 될 건 얼마가 됩니까? 두 번째 대손금이에요. 그죠? 당연히 대손금으로 기초에 가야 될 건 얼마가 있다? 마이너스 300만 원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단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치? 단기 대손과 상계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단기에 세무조정을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죠? 단기 세무조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손금 불산임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전기 대손금이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세무조정은 손금 불산이, 그치? 자, 뭐가 되겠어? 전기 대손금이 생겼네요. 그죠? 자, 얼마? 100만 원, 그치? 유보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치? 유보 처분해야 될까요? 그럼 300만 원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이 감소가 되거나 100만 원이 더해졌으니까 자, 갈게요. 그죠? 자, 여기는 기말잔액이 100만 원이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는 200만 원이 남아있겠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3번 가서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주식회사에는 정기말에 발생한 재고예산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서 단기에 아무런 수정분계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치? 자, 지금은 16개예요. 전기는 15기가 됐습니다. 자, 기말상품에 대해서 평가 방법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후입서출법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럼 자, 전기로 가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전기에 뭘 해야 돼요? 세무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뭘 했어요? 임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됐겠네. 자, 재고자산에 평가 방법에 대한 뭐가 있었어? 임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야. 그때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맥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뭐하고? 선입선출법하고, 그죠? 당초 뭐한? 당초, 그죠? 신고한, 그죠? 방법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전기에 세무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전기에 액시 자, 뭐 했다는가? 그죠? 평가 방법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해서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그럼 후입선출법 금액은 얼마 같나? 60만 원이 됐죠. 그죠? 자, 그지? 자, 후입선출법 평가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60만 원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의 차이에 대해 전기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입금 산입해야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재고자산 평가감이 존재하겠죠. 평가감이 존재할 겁니다. 그치? 자, 얼마? 40만 원. 그죠? 유보 이렇게 소득 처분해야 되겠네. 그럼 전기 거에 대해서 재고자산입니다. 세 번째, 재고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돼? 그치? 기초잔액은 40만 원. 그죠? 이렇게 처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 단기의 재고자산 평가감에 대해서는 자동 조정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의 세무 조정을 한다면, 단기의 세무 조정을 한다면 동시 조정 사항이 될 겁니다. 자, 송금산이, 그죠? 전기, 그죠? 재고 평가감이 되겠죠. 재고 평가감이 됐네요. 그죠? 얼마? 그죠? 40만 원. 그죠? 자, 마이너스 유보가 됐겠네요. 그죠? 그러면 단기에 당연히 얼마? 40만 원의 감소가 뒤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뭐 한다? 40만 원의 감소가 있었으니까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그죠? 합계를 가볍게 내보면 끝날 내용이 됐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목에 대해서 자, 전기에 260만 원이 됐겠네요. 그죠? 자, 얼마? 40만 원 줄었고, 그죠? 자, 0원이 됐고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됐나?
나왔나요? 그죠? 자, 그럼 3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왔겠네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아닌가요? 끝! 그지? 9번 문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푸신다면 충분히 그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은 전부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볼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 얼개는 머릿속에 안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정 소득처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그죠? 자, 어디를 그지?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자, 제 2장으로 가서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로 가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치? 자, 한번 보도록 하세요. 법인세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법인세법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네? 그리고 목차 정도는 여러분이 그죠?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인세법 목차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목차를 잡고 공부하셔야 돼. 자, 어떤 것들이 그지? 자, 여러분 시험에 그지? 계산형 문제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의 목차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죠? 당연히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총칙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사업연도와 납세지를 중심으로 그죠? 용어의 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가 뭐가 됩니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죠? 그리고 손익귀속 시기하고 귀속 시기하고 그죠? 자, 뭐에 대한 내용이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내용이 그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지? 그리고 나서 송금하고 송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이 계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왁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얼개를 잡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을 많이 하는들 법인세법의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다는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나요? 부당행 계산 부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부당행 계산 부인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과세표준과, 그죠? 과세표준과, 그죠? 자, 납부세액 부분이, 그죠? 나올 거예요. 이때는 뭐 세액공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것들 이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밖에 법인세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치? 그 밖에 법인세에 대해서 나오면서 여기서, 그죠? 한 4개 정도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 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치? 또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그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그죠? 또 뭐 있나요? 그죠? 자, 외국법인의 법인세, 그치? 외국법인의 법인세 또, 그죠? 연결납세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물어볼 것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러한 목차 정도는 여러분이 안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죠? 합병 등에 대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특례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죠? 자, 공부를 할 때 보세요. 자, 이쪽은 뭐 중심? 당연히 그지 이런 프레임을 가져야 돼. 그지? 자, 뭐 이론과 계산 중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이론 중심 또 계산 중심.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총칙은 당연히 무조건 이론이 나오는 것이야. 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론과 계산 중에 배치가 어떻게 된가? 이걸 좀 보라는가? 계산은 안 나온다는가? 세무조정 문제도 이론이 중심이야. 계산 문제는 적당하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 자산부채 평가는 다 이론 문제야. 거의 여기는 안 나와. 오케이? 그지? 거의 안 나와요. 그죠? 물론 한두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그지? 그리고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 또 이론 문제, 그지? 또 계산 문제도 여기는 나온다는가? 그때 계산 문제는 뭐야? 오케이? 의제배당하고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야. 그렇게 정리하고 와야 돼. 또 송금 또는 송금불산입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는 4개 주제가 나온다 그랬어. 접대비 또 뭐 있어? 감가상각비 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또 대송금 대소축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야. 부당계산 부인분도 원래는 여기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도 좀 나온다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서는 이런 문제 중심이지만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납세 절차는 무조건 뭐야?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야. 오케이?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여기도 이론 중심이라는 거야. 가끔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합병 분할 특례도 이론 문제 중심이야.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야 돼.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3장 저희는 2장, 그죠? 이제는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 좀 할 거예요. 자, 가서 정리할게요. 제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2장 가시죠. 그죠? 손익귀속시기와 귀속시기와, 그죠? 귀속시기와, 그죠?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뭐에 대한 내용?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우리는 손익귀속시기로 뭘 쓸까? 그게 법인세법의 내용이야. 자, 공부하면서도 텍스 이렇게 쓰는 거 좀 버리세요. 그죠? 법인세법입니다. 오케이? 자,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 기업회계는 뭐를 가지고 쓸 것인가? 이 두 개를 잘 구별하는가? 그때도 오로지 중요한 유일한 기준은 뭐야? 법인세법의 규정이라는 것이야. 기업회계 기준 중요하지 않다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기업회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은 전부 다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평가원칙이 뭐야? 그지? 권리의무 확정주의야. 그죠?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거야. 자, 얘를 뭐라고도 이야기해? 권리 의무는 제가 상법을 가르칠 때도 가르쳤던 내용이야. 권리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의무도 법상 의무를 말하는가? 그럼 법적으로 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를 뭐로 보겠다는가? 손익귀속시기로 보겠다는가? 이유는 왜 그래? 기업회계의 이 발생주의는 과세도교 조작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가에 따른 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또 추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이유에서 뭐야? 우리 법인세법은 이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쓰고 있다는가? 얘를 뭐라고도 이야기해? 소득세법에서는 약정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또 법인세법에서도 채권청구관계납의 약정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가? 이 말은 뭐야? 과세도교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야. 오케이? 획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죠? 자, 뭐 하자는가? 납세 의무자와, 그치? 즉, 국민과 국가 간의 다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야. 왜? 세법은 공법이니까. 그지? 우리나라가 예산이 내년에 뭐 470조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그 중에 370, 80조가, 거의 400조 가까운 돈이 세금이에요, 세금. 그 중에 70%가 넘는 게 국세예요, 국세. 그지?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응? 그래서 세법은 어느 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타 법률 지식이 없으면 회계한다고 해서 세법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회계학원 처음 나올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기업회계는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산부채 평가의 기준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회계는 뭐야? 자, 공정가액법이야.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랄을. 자, 공정가액법. 뭐가 개입돼? 추정치가 개입돼. 또 공정가액의 모호성이 생겨나. 뭐 하겠다는가? 이런 거 쓰지 않겠다는가? 그럼 법인세법 뭐야? 취득한 그대로 놔두겠다는가? 걔를 취득원가주의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이유에서 자산부채 평가도 뭐야? 취득원가주의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한다는 것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 그지? 자, 평가이익이나 자, 뭐는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자, 보세요. 그지? 자, 그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법령이 그지? 허용을 한 경우에 그지? 경우에 한해서 또 뭐를 전제로? 결산 조정을 전제로 뭐 할 수 있다는가? 그지? 일부 그죠?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가? 대표적으로 그지? 자, 법령이 허용한 경우 뭐 있어? 딱 세 가지가 있어. 그지? 자,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뭐야? 첫 번째, 재고자산이야. 두 번째 뭐 있어? 자, 고정자산이 존재해. 세 번째 뭐 있어? 주식이 존재해. 자, 이것들은 법령이 허용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야. 그 다음은, 그래봐야 뭐 한다는 거야? 결산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그럼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평가이익, 평가손실 인정한다? 안 한다는 것이야. 응? 그럼 취득원가야. 다만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죠? 사유가 있다면 뭐를 전제로? 이 결산종을 전제로 뭐 하는 것이야? 송금 산입이 가능한 것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고정자산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정자산도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죠? 자, 뭐 폐기 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때도 뭐 결산종을 전제로 송금에 인정하겠다는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이 난 경우 등 것이 발행법인의 뭐 그죠? 파산이 있는 경우 등 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결산종을 전제로 뭐 하겠다는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 자산부채의 그지? 평가와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죠? 여러분들 세법에서 그죠?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근데 대부분의 회계학원 강사들의 교재를 보면은 이게 뒤로 가 있어. 안 돼.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는 3장에 배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가 헛불이간 흔적이 뭐가 되는가. 오케이? 자, 입금산입 또는 송금 그죠? 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이 되는 것이야. 얘네들이 흩뿌리고 한 흔적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인드를 꼭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피를 올리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 세무조정도 할 수가 없고 입금도 할 수가 없고 송금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전체적인 여러분들 법인세법의 공부 방향을 정해드린 거니까 제 말씀 잘 듣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그죠? 문제 2장에 50페이지 가서 2번하고 3번 문제 두 개만 풀겠습니다. 거의 이론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예요? 자, 50 그죠? 50페이지에 2번하고 3번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저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네, 그치. 영리내국법인 취득하에 당해서 하는 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내역이다. 이에 대해서 필요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그치. 법인세법상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그치. 구한 것으로 맞는 것은 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 그치. 자 근거 및 계산 내역 다시 한번 가셔야 돼요. 그쵸? 자 토지의 경우에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그치. 자 뭐다 그치. 평가 그치. 법령의 형해가 되면 그치. 자 뭐하나 결산종을 전제로 송금산이 가능한 거 평가 손실이야. 오케이 그치. 그리고 나서 평가 이익은 혹시 자 법률에 의한 평가 증만 혹시 의한 혹시 뭐만 평가 증만 인정을 한다는 것이야. 그게 대표적으로 보호무법에 따른 평가 증입니다. 그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즉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내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내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이를 반영한 법인세법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계한 금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A 갑시다. 5,400만 원입니다. 취득시 지불한 현금과 취득세 300만 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장부액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1번에서는 정리를 합시다. 토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토지 A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자마자 장부에 5,400만 원 계산했어요. 근데 자, 100만 원의 가산세를 차감해야 되니까 5,300만 원이 답이 됐겠네. 됐죠? 자, 2번. 그죠? 왜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가니까 송금불산입사항이 됩니다. 토지 B가 됐죠? 자, 2,500만 원입니다. 시가 2,000만 원의 토지를 정당한 세 없이 현금 2,500만 원을 지불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을 했답니다. 그치? 자, 얼마가 됐나요? 시가, 그치? 자, 누구에 대해서, 그죠? 자, 토지를 정당한 세 없이 2,500만 원을 지불하고, 그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을 했답니다. 오케이? 자, 뭐가 됐습니까? 토지에, 그치? 고가 매입이 됐네요. 고가 매입이 됐어요. 그지? 그러면 고가 매입 시에 맥시멈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그지? 정상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가액은 얼마가 됐나요? 자, 2천만 원 곱하기 그죠? 곱하기 130%가 됐으니까 1.3이 됐으니까 그지? 130%가 됐으니까 2,600만 원이 됐네요. 근데 장부상 얼마를 계상했어요? 2,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럼 그대로 인정을 하겠네. 그럼 2,500만 원이 뭐가 됐어요? 그죠?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토지 C 갑시다. 그죠? 공인회계사 시험 2013년도 문제예요. 자, 갑시다. 3천만 원입니다. 취득일로부터 4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불하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을 했답니다. 현재 가치는 3천만 원이며 회계상 1,000만 원 현재 가치 3천만 계산했답니다. 자, 뭐가 있어요? 그죠? 토지의 액시 장기 할부 취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장기 할부 취득을 하게 되면 뭐를 현재 가치 평가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같이 평가를 뭐 한다? 그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용한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3천만 원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3천만 원 계상을 하면 되겠네요. 끝. 그지? 자, 4번가 정리합시다. 토지 D가 있네요. 500만 원입니다. 취득 당시 시가인 500만 원 취득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멸실이 됐답니다. 고유 목적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답니다. 오케이? 그지? 사업면도 종료일 현재 시가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자, 봅시다. 뭐가 생겼어? 천재지변 등이 생겼어. 근데 결산 조정 했나 안 했나? 결산 세일을 반영했다는 자료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토지 D의 경우에는 토지 D입니다. 토지 D가 되겠죠. 여기는 B가 됐을 것이고 C가 됐어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죠? 지변 등으로 인한 감액 손실의 경우에도 뭐가 있어야 돼? 결산 조정을 전제로 그죠? 결산 조정이 전제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취득가액 500만 원 그대로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합계액을 한번 내보세요. 5,300X. 자, 1억 1,300만 원 같은데요. 그죠? 자, 113. 그치? 000. 그죠? 왜? 결산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끝! 이게 2번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3번과 정리할게요. 자, 가보십시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내역법인 주식회사 K의 X 주식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이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반영한 개별 주식의 법인세법상 주식의 가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구분. 그죠? 자, 그죠? 근거미. 그지? 계산 내역. 법인세법상. 그지? 주식의 가액.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가 정리합시다. A의 주식입니다. 자, 2,500만 원이 됐죠. 2019년 5월 4일 시가 1,000만 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자로부터 얼마에 1,500만 원에 매입했답니다. 그지?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그지? 2,500만 원 평가를 했답니다. 특수관계인 외자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주식 그죠? A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됐나요? 그죠? 정상가액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3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1,3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내용이 됐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전부 세무정상이 됩니다. 자, B의 주식입니다. 500만 원 주식을 취득했어요. 자, 2번 주식 B가 나왔네요. B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근거 한번 가도록 합시다. 2019년 2월로에 시가 100만 원 주식을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근데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 전입했답니다. 당연히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했다면 최초의 취득가는 얼마가 됐어요? 그죠? 자, 500만 원이 됐네요. 그죠? 근데 당연히 여기에 의제배당이 생겼겠네요. 의제배당입니다. 이익준비금이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법정 준비금이지만 이익준비금은 재원이 그죠? 과세된 재원을 가지고 정리했으니까 얼마? 5,000원 곱하기 200주 곱하기 그죠? 200주 곱하기 5,000원은 얼마가 됐어요? 100만 원이 됐네요. 그치? 합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6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겠네. 그치? 정리 끝. 그치? 3번 그죠? 주식회사 C의 주식이 존재를 그죠? 하게 됩니다. 자, C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가 됐어요? 그죠? 주식 C가 됐다는 겁니다. 그치?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25만 원 취득했어요. 2019년 5월 4일 125만 원 주식을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을 계산했답니다. 자, 주식회사 C가 파산했답니다. 그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얼마가 됐어? 125만 원 그대로가 되겠네. 왜? 그치? 자,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얘네들은 전부 결산 조정을 전제로 뭐한다? 송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의 금액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1,900. 그치? 똑같이 1,300, 600, 125만 원. 답 끝.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거 공부하면서요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법인세법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